이 남자는 오늘 시가총액 20조 원 기업의 창업자입니다. 불과 17해 전 그는 연구원 3명과 함께 대전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자본금은 5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그 사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 매출 1위 항암제를 만든 제약사가 먼저 그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기까지 말입니다. 큰 회사들은 이미 다 해먹었는데 지금 뛰어들어봐야 무슨 소용일까? 이 남자도 똑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뛰어든 시장에는 이미 세계 1위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 기업은 그보다 돈도 특허도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세계 1위 제약사들이 선택한 건 그 거인이 아니라 이 작은 한국 회사였습니다.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습니다. 2008년 5월 대전 연구원 3명이 작은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자본금 5억 원.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창업자의 이름은 박순재. 연세대에서 생화학을 공부하고 미국 퍼듀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MIT에서 연구원 생활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학자의 길 대신 사업을 택했습니다. LG화학, 하나석유화학, 바이넥스를 거치며 그는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업은 결국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걸 만드는 것이다. 아내인 정혜신 한남대 교수와 함께 세운 이 회사 알테오젠은 처음엔 그저 그런 바이오 벤처였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바이오베터를 개발하며 근근히 버텼습니다. 박 대표는 벤처 캐피털의 돈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업 3년 차에 종근당 계열사로부터 10억 원을 투자받은 것. 그게 거의 전부였습니다. 그 외엔 외국 회사의 기술을 팔아 번 돈으로 연구비를 충당했습니다. 사업 자금이 궁하면 궁한 대로 버텼습니다. 2014년 12월 회사는 코스닥에 상장했습니다.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 1,451억 원. 나쁘지 않은 출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겉모습과 달리 회사 안에는 말 못할 위기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장기 지속형 성장 호르몬 개발도 바이오시밀러 사업도 속도가 나지 않았습니다. 성장의 다음 동력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 꽤 오래 이어졌습니다. 그때 한 시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맥 주사로 몇 시간씩 맞아야 하는 항체 치료제를 단 몇 분 만에 끝나는 피하 주사로 바꿔주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는 이미 압도적인 강자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 세계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할로자임과 이제 막 눈독 들이기 시작한 이 작은 한국 회사 단 2곳뿐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이 시장에 뛰어들기로 결심합니다. 훗날 이 결정이 세계 1위 제약사를 그의 사무실 문 앞에 세우게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8년 박 대표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회사의 자원을 이 SC 전환 기술 하나에 집중시키기로 한 겁니다. 당시 진행 중이던 여러 파이프라인 중 무엇에 더 힘을 쏟을지 고민하던 시기였습니다. 자칫하면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포기하면 회사는 평범한 바이오벤처로 남을 것이었고 버티면 모든 걸 걸어야 했습니다. 박 대표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문제는 할로자임이었습니다. 할로자임은 이미 특허로 시장을 걸어 잠근 상태였습니다. 같은 방식으로는 절대 뚫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은 전혀 다른 길을 팠습니다. 단백질 구조를 컴퓨터로 시뮬레이션하며 할로자임의 특허를 피해갈 수 있는 새로운 변종 히알루로니다제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소, 돼지, 양의 히알루로니다제와 인간의 히알루로니다제, 그 공통분모를 뽑아내 전혀 다른 특허를 설계했습니다. 연구원들은 밤을 새웠습니다. 사무실 불은 자주 꺼지지 않았습니다. 성과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심리학 개념,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보다 약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에게도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정확한 거리에서 던지는 물맷돌이었습니다. 싸움의 규칙을 바꾸면 몸집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한 일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싸움터를 바꾼 겁니다. 2019년 말 마침내 성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율의 히알루로니다제 ALT-B4. 박 대표는 훗날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진짜 돌파구가 필요할 때 이게 딱 터진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조용히 짚고 넘어갈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이 기술이 1년만 더 일찍 나왔다면 회사는 다른 신약 개발에 자원을 쏟느라 정작 이 기술에 집중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타이밍은 때로 능력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기술을 개발했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승부는 특허 설계에 있었습니다. 할로자임의 특허는 2027년 만료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의 새 특허는 2040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13년이라는 시간의 차이, 이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신뢰의 차이였습니다. 빅파마 입장에서 어느 쪽과 손잡아야 더 오래 특허를 지킬 수 있을지는 명확했습니다. 거기다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할로자임은 한 회사와만 독점 계약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개발사 입장에선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반면 알테오젠은 동시에 여러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약 개발사의 경영진이라면 독점만 가능한 기업과 여러 옵션이 열려있는 기업 중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2020년 6월 미국 머크 MSD가 알테오젠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시엔 그저 여러 라이선스 계약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계약이 훗날 회사의 운명을 뒤바꿀 계약이 될 줄은 그 순간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계약 소식에 주가는 10만 원대를 터치했고 시가총액은 4조 원 규모로 뛰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산도즈, 다이치 상쿄, 인타스파마가 차례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2028년 3월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약 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누적 기술 수출 계약 총 6건, 합산 금액은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3,000명 남짓한 도시연구소에서 시작된 기술이 이제 지구 반대편 실험실에서 매일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관객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세계 최초 기업을 놔두고 후발주자를 택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알테오젠이 만든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오래, 더 넓게 함께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는 것.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2029년 9월 20일 한국 시각, 미국 식품의약국이 키트루다 큐렉스의 품목 허가를 승인했습니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전 세계에서 41조 원, 295억 달러의 매출을 올린 지구상 매출 1위 항암제입니다. 그 키트루다를 30분 넘게 걸리던 정맥 주사에서 3주에 한 번 1분 혹은 6주에 한 번 2분이면 끝나는 피하 주사로 바꾼 것입니다.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위암, 자궁경부암 등 38개 적응증에서 사용이 허가됐습니다. 이 승인의 중심에 있던 기술이 바로 알테오젠의 ALT-B4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겨울 그 사무실의 불이 그렇게 늦게까지 꺼지지 않았던 겁니다. FDA 승인 하루 전에는 유럽의약품청도 긍정 의견을 냈습니다. 승인 이틀 뒤 알테오젠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규모가 되었습니다. 2014년 상장 당시 시가총액의 137배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물론 순탄하기만 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할로자임은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과 특허 무효 심판을 이어갔습니다. 독일에서는 한때 판매 금지 가처분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알테오젠이 이미 확보한 6건의 글로벌 계약 그 자체가 답이 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리스크에 민감한 빅파마들이 스스로 검증하고 이 기술을 택한 것입니다. 키트루다 SE 상업화로 알테오젠이 단계적으로 수령할 마일스톤은 총 1조 3천억 원 규모, 로열티까지 더해지면 연간 1조 원 이상의 이익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2019년 사무실 불이 꺼지지 않던 그 밤과 2025년 시가총액 27조 원의 오늘, 그 사이 걸린 시간은 6년이었습니다. 박 대표는 지난해 회사 첫 흑자를 발표하며 스스로에게 한 가지 약속을 걸었습니다. 안정적인 영업이익이 나오기 전까지는 자신의 연봉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은 코스피 이전 상장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앞으로의 10년은 한국에서 완전히 새로운 바이오 기업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고. 3명의 연구원, 5억 원의 자본금, 그리고 세계 1위 제약사가 먼저 찾아온 오늘. 결국 이 이야기는 몸집이 아니라 방향을 먼저 바꾼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한 3명의 연구원, 어인의 특허를 피해 세기를 설계한 6년, 그리고 세계 1위 제약사가 먼저 찾아온 오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미루고 있는 결정 하나를 메모장에 딱 한 줄만 적어보세요. 감염을 바꾸는 건 그 한 줄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몸집보다 방향을 먼저 바꿔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 그 승부수는 무엇인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작은 사무실에서는 누군가 밤을 새워 다음 특허를 설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K 스토리텔링 채널이었습니다.